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나타나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푸르게 자라났고 마당 한쪽에는 할머니가 손수 가꾼 작은 텃밭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곳에 80이 넘은 김순덕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가죠. 그러면 어김없이 처마 밑 작은 둥지에서 하얀색 비둘기 한 마리가 부드럽게 울어댑니다. 마치 할머니의 기상시간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늘아, 벌써 일어났구나. 할머니는 비둘기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라고 이름 지은 이 비둘기는 벌써 30년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늘이는 갓 부화한 새끼였죠. 태풍이 몰아친 어느 날 밤 둥지에서 떨어져 비에 젖어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할머니가 발견했던 겁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새끼 비둘기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전기장판으로 새끼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유를 탄 미지근한 물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먹여주었어요. 며칠을 밤낮으로 돌보니 새끼 비둘기가 기적처럼 살아났던 거죠. 그때 내가 너를 살려줬더니 이제는 내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할머니는 종종 하늘이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하늘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거든요. 할머니가 텃밭 일을 할 때면 어깨 위에 앉아 함께했고 집안일을 할 때면 창가에서 지켜보며 가끔 재롱을 부려 할머니를 웃게 만들어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순덕이네 비둘기 참 영특하다.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보이는 행동들이 보통 새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놈은 그냥 새가 아니야.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에게 하늘이는 가족이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때로는 든든한 보호자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듯 울어댔고 할머니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흥겨워하며 날갯짓을 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할머니와 하늘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할머니의 소중한 일과였죠. 마을 끝자락 외딴집에서 벌어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할머니는 하늘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곤 했어요. 하늘아, 우리 참 오래 살았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하늘이는 부드럽게 울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하면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날갯짓을 하며 막아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나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하늘아, 할머니 장 보러 가는 건데 왜 그래? 할머니가 현관문 쪽으로 향하자 하늘이는 더욱 심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구구구, 구구구구. 하늘이의 울음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소리였죠. 할머니는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날은 꼭 장터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놈아, 할머니는 가야 해. 감자며 배추며 다 떨어져 가는데. 할머니가 하늘이를 달래며 문을 열려고 하자 하늘이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에 앉더니
부리로 할머니의 귀를 살짝 쪼며 계속해서 경고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하늘이의 강한 반대에 못 이겨 그날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참, 이 녀석이 왜 이러나 몰라. 투덜거리면서도 할머니는 집안에 머물렀죠. 그런데 저녁때가 되어서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떡이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웃집 영희가 허둥지둥 뛰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을버스가 산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했대요. 다행히 사람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평소 타시던 그 시간대 버스였어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상에, 그럼 하늘이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하늘이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하늘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날 구해준 거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하늘이의 특별한 능력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습니다. 순덕이네 비둘기가 정말 영험한가 보다. 동물이 사람보다 육감이 뛰어나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사람들은 하늘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늘이가 신기한 존재가 아니라 더욱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죠. 이놈은 정말 하늘이 보내준 천사야. 할머니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늘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또 다른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늘이도 할머니의 관심을 알아차렸는지 더욱 다정하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은 할머니와 하늘이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단순한 반려동물과 주인이 아닌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늘이의 예지 능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하늘이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리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할머니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끼끼. 경고음 같은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바라보는 순간 하늘이는 더욱 격렬하게 날갯짓하며 할머니의 어깨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부리로 할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의 간절한 모습에 혹시나 해서 빨래를 그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전에 가스 검침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 할머니 집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마당에서 계속 빨래를 널고 있었을 텐데 그러다 자칫 가스 냄새도 못 맡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또 하늘이가 날 구해준 거네. 할머니는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뒷산에 나물 캐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늘이가 또다시 격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늘아,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왜 그러니? 할머니가 달래도 하늘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치마를 부리로 잡아당겼어요. 마치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것 같았죠. 결국 그날도 할머니는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뒷산에서 멧돼지 가족이 새끼들과 함께 나타나 등산객들이 크게 놀라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셨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웃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하늘이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이놈은 정말 신통한 녀석이야.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늘이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이네 비둘기가 할머니를 몇 번이나 위험에서 구해줬대. 그 새는 보통 새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할머니 집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할머니에게만 온 마음을 열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이놈은 그냥 비둘기가 아니여. 나를 지키러 온 하늘의 사자여.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령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하늘이의 경고는 계속 이어졌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하늘이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져 갔고 두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초여름이 되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장마철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하늘은 맑기만 했어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산과 들이 바싹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상해. 이렇게 비가 안 온 적이 언제였나 몰라. 할머니는 말라버린 텃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 푸르렀던 산자락도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나무들의 잎사귀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건조하면 불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산림청에서도 화재주의보를 내렸다던데. 마을 회관에서는 연일 화재 예방에 대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마을 최고 어른이신 박할아버지의 팔순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죠. 할머니도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했어요. 순떡아, 오랜만에 나왔네. 하늘이는 어떻게 두고 왔어?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 마. 잔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할머니였지만 분위기에 취해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죠.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하늘이가 지켜주니까 마음도 놓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밝은 대화 속에서 할머니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피곤함과 술 기운에 젖어 하늘이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늘아, 할머니 늦어서 미안해. 내일 맛있는 거 줄게. 할머니의 말에 하늘이는 평소와 달리 조금 서운한 듯 작게 울어댔지만 할머니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한편 산에서는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이 만나 위험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깊은 밤 산속 어디선가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였는지 아니면 전선에서 일어난 스파크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불씨는 마른 풀과 나뭇잎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쯤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이 할머니 집이 있는 골짜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예민한 후각으로 연기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빛을 발견했어요. 하늘이의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를 여러 번 위험에서 구해왔지만 이번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은 없었거든요. 하늘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방문을 향해 나라가 격렬하게 날갯짓을 하며 울어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보다 마신 술 때문에 더욱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불길이 할머니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늘이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랜만에 잔치와 막걸리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던 거죠. 999, 9999. 하늘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연기 냄새도 더욱 진해져 하늘이의 작은 폐를 자극했어요. 하늘이는 할머니의 침대 주위를 맴돌며 더욱 격렬하게 날갯짓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늘이는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부리로 할머니의 뺨을 살짝 쪼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하늘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늘이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창밖으로 불빛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바람 소리와 함께 탁탁하는 불타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창문 쪽으로 날아가 온 힘을 다해 유리창을 부리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작은 부리로 유리를 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유리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부리가 아파와도 머리가 어지러워도 계속해서 유리를 쪼았습니다. 그러자 따르릉 하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 순간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연기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연기 냄새에 할머니가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뭐지? 하늘아. 할머니는 몽롱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방 안의 연기가 자욱하고 어디선가 탄 냄새가 났거든요. 하늘이는 즉시 할머니에게 날아가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로 할머니의 얼굴을 파고들며 계속해서 울어댔어요. 9999, 999. 마치 빨리 일어나라고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기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빛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상에, 불이야.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와 이미 집 근처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웃집들은 이미 대피한 것 같았고 할머니 집만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또 날 구해줬구나.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며 하늘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 인사를 나눌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한 귀중품만 챙겨 들고 하늘이와 함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순간 뒤에서 우르르르 하는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이 집 지붕까지 번져 기와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안전한 곳까지 피한 할머니는 돌아보며 자신의 집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이 한순간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늘이가 있었기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불길에서 벗어난 할머니는 마을 회관 앞 안전한 곳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대피해 와서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급하게 피해 나온 탓에 옷차림도 제각각이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할머니, 무사하시네요. 이웃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하늘이가 또 할머니를 구해준 거죠? 사람들은 이미 하늘이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금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놈이 또 날 살려줬어. 유리창까지 깨뜨리면서 날 깨워줬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스며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연기와 열기 속에서 할머니를 구하느라 작은 몸에 큰 무리가 갔던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하늘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작게 울어 대답했지만 그 소리조차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기침을 하듯 작은 몸을 떨었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늘아, 힘내. 우리 같이 새 집에서 살자. 할머니는 하늘이에게 계속 말을 걸며 용기를 북돋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더 이상 활발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산불이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와 헬기가 동원되어 불길을 잡아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이미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추억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품 안의 하늘이었어요. 하늘이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고 할머니의 품에서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제발 힘내.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여러 번 구해준 하늘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늘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 무사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할머니는 하늘이를 더욱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더 일찍 잠에서 깼다면 하늘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의 슬픈 모습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늘이도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서 기뻤을 거예요.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두 존재는 이 순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할머니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새벽 햇살이 연기로 뒤덮인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진화 작업 덕분에 산불은 완전히 꺼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구해낸 대가가 너무 컸던 것 같았어요. 숨소리는 가늘어졌고 평소 반짝이던 눈빛도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병원에 가자. 할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이에게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의 작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늘이는 마지막 힘을 모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99.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작게 울었어요. 평소의 힘찬 울음과는 달리 바람에 흩어질 듯 연약한 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이를 더욱 꼭 껴안았어요.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30년 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떠오른 오전 8시, 하늘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할머니와 함께했던 긴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지키고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늘이의 작고 따뜻했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 새가 정말 할머니를 살렸구나.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지키고 떠났네. 사람들은 하늘이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불탄 집터 옆 작은 언덕에 하늘이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었죠. 여기서 편히 쉬렴 하느라. 할머니는 무덤 앞에 하늘이가 좋아하던 조를 한 줌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워 하늘이의 무덤이라고 적었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신기한 새였어. 할머니를 몇 번이나 구해줬잖아. 마지막에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할머니를 구했고, 하늘이는 이미 마을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임시로 마련된 마을회관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하늘이가 없는 일상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늘이를 찾게 되었고 밥을 먹을 때도 하늘이 몫을 챙기려다가 멈추곤 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가 사라진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날 구해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라고.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없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하늘이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늘아,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 내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잖아. 무덤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터 근처에 작은 새집을 지어 이사했어요. 하늘이 무덤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새집은 예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하늘이가 잠든 작은 언덕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을 열고 하늘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늘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할머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쓸쓸했지만 그 안에는 하늘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다른 새들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모이를 뿌려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그릇도 내놓아 주었죠. 하지만 어떤 새도 하늘이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이만큼 영특한 새는 없을 거야. 할머니는 마당에 날아오는 참새들과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일은 할머니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었어요. 순떡이네 하늘이가 정말 신통했지. 마지막에 할머니 구하고 죽은 게 벌써 1년이 됐네. 하늘이의 희생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하늘이 무덤 앞에서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늘아, 할머니 이제 알겠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처음엔 너 없인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 실제로 할머니는 하늘이가 떠난 후에도
여러 번 위험한 순간들을 무사히 넘겼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갑자기 난간을 잡게 되었고,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려다가 문득 생각나서 돌아가기도 했죠. 내가 여전히 날 지켜주고 있는 거지.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란 하늘 어딘가에서 하늘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하늘이 무덤 근처에 벚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도와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하늘아, 내년 봄에는 예쁜 꽃이 필 거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심었어. 그해 가을 할머니는 무덤 앞에서 특별한 다짐을 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작은 생명들도 내가 날 사랑해준 것처럼 사랑할게. 실제로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다친 새를 발견하면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겨울철에는 새들을 위한 모이통을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늘이의 사랑을 다른 생명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죠. 이듬해 봄,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하늘이의 순백한 깃털 같았어요. 할머니는 벚꽃을 바라보며 하늘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하늘이 무덤 앞에서 벚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색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무덤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그 비둘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만큼 아름답고 온순해 보이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는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울어댔습니다. 999, 999. 하늘아, 내가 보낸 거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비둘기는 대답하듯 한 번 더 울어주었고, 잠시 후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져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늘이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벚꽃 흩날리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30년의 동행과 마지막 순간의 희생,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